네, 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도 100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에 정치맥에서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를 이끌겠다고 나선 후보들 차례로 만나서 정책과 비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전남 광주 행정통합이 이제 정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까지 남은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것은 성장의 엔진을 준비하는 거라고 봅니다. 당초 통합이라고 하는 게 지역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통합이 실제로 시민들의 생활에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이런 개선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러면 가장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성장 엔진을 어떻게 장착할 것이냐,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권이 커지고 신산업을 저희들이 준비해가고 있으니까 이 준비를 잘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대신 그 과정에서 행여 특정 부문이나 지역에 소외나 차별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그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실 부담은 좀 없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부담 있었습니다. 네, 유권자 입장에서 왜 지금 민형배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이른바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성장의 한계와 지방 소멸의 위기를 동시에 이렇게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때는 뭐 이런 다양한 경험과 이 대통령의 호흡과 이런 게 좀 잘 맞는, 사실 대통령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 행정통합 이번에 하면 어떻게 했느냐는 그런 질문을 지난해 말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제가 거기에 뭐 적합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최근 KBS 광주가 진행한 여론조사를 포함해서 이제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김영록 현재 전남지사와 양강 구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높으신 편이긴 하지만 지역 간의 지지율 차이가 꽤 있더라고요. 지지 기반을 넓히는 것도 과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실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이렇게 선거구가 확 확대가 되면 누구나 당황하게 돼 있습니다. 모두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이제 광주는 비교적 탄탄한데 전남이 약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뾰족하게 없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경청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특히 이 통합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 통합의 내용을 어떻게 채워가면 좋을지를 시민들께 여쭙는 거, 그게 뭐 가장 그리고 유일한 선거운동 방법이어서 전남을 중심으로 경청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앞으로 찾아서 호흡을 맞춰가는 그런 방식으로 지지세를 확산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약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동부권, 서부권, 중남권에 권역별로 공공기관을 신설하겠다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 공공기관 신설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이나 법적 근거는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러니까 신산업수도개발청이나 광주 전남 전력공사 같은 거나 혹은 K푸드 산업공사 같은 이런 것들은 다들 앞으로 통합 광주 전남 지역에서 새로운 통합특별시가 출범했을 때 어떻게 하면 성장의 방향을 잡고 내용을 채워갈 것이냐,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져 있는데요. 이게 이미 특별법에 정부의 확고한 지원 제도가 특례로 이렇게 담겨 있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총리께서 발표한 그 재정 지원도 이미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뭐 필요하다면 특별법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지만 대부분을 이 특별시의 조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 기한 동에 준비를 다 해놨다가 통합의회가 생기면 곧바로 제도적 정비를 해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네, 사실 전남 광주의 경우에도 주청사를 어디로 둘 건지 이런 민감한 문제들이 많고 또 이제 통합 이후에 특정 지역으로 쏠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 요소가 꽤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어디가 주청사가 있어도 지역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지역의 성장 엔진을 장착해서 경제 파이를 키워가는데 불편이 없다면
저는 그 청사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청사 문제가 중요하게 보이는 건 그 지역, 그 도시에 이 소비 이 기회가 많이 생길 거라고 하는, 그래서 그 도시가 좀 더 활성화될 거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네. 더 본질적인 거는 굳이 시청을 많이 찾아올 필요가 없도록 각 지역에서 충분히 자체적으로 시군구에서 해결하고, 또 책임을 지고 있는 그 각 시청 소재지를 세 군데로 두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책임 부시장들이, 그 지역 책임 부시장들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주면 될 일인데, 자꾸 이거를 특정 지역에다가 권한을 몰아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특별시장이 된다면 예. 이것만은 반드시 실현하겠다. 한 가지만 혹시 꼽아주신다면 어떤 거 이게 꼽으시겠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광주시장을 하려고 보니까 청년들이 광주를 많이 떠난다는 문제가 가장 강력하게 제기가 되더라고요. 청년 혁신 기업가 7분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광주를 떠나지 않고 전남을 떠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기업을 키워갈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런 방향을 잡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뒷받침하는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런 걸 다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 흐름이 대부분 다 4차 산업과 연결돼 있어줍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 상황 만들지 않겠다. 이게 제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